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정말 타고난 사람, 뭐 재능을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있나? 이런 질문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트위터에서 떠도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이연세 작가님 만화 그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까치 그리시고 뭐 윙구단 그분 건가?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어요. 특히 저 자라날 때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인터뷰한 거였나 뭐 그거를 어디서 이렇게 링크를 타고 가서 봤어요. 물론 그분이 정말 인터뷰를 했는지 아니면 굴한지는 저는 모르지만 일단 그분이 정말 했다고 믿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타고난 재질이, 그러니까 정말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실제 정확히,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정확히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보고 제 생각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제 생각을 말할게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자기보다,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뭘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만화라였을 것 같아요. 만화 그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따라잡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시간도 엄청 퍼붓고 이 사람도 시간을 엄청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타고난 재질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자기는 천재 누를 수 없다. 그 얘기지만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하지만 그렇게 역시 뛰어난 사람을 또 봤죠. 많이 봐왔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사람이 좀 특출나게 특출나게 뛰어나고 시간도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다른 뛰어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좀만 해도 잘하고 이러니까 습관 자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대충 하니까 잘하고 먹고 살 수 있어 이러고 넘어가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투자했을 때 이 사람을 앞설 수 있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정확한 디테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되게 동의를 해요. 저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수재라고 하죠. 그거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능을 늘리는 거를. 수재가 천재를 누를 수 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한 80%, 90%. 천재가 수재를 누를 수 없다? 10%도 맞는 얘기라고 봐요.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정말 나보다 그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나만큼 시간을 퍼부어. 아니면 나보다 좀 덜하지만 그래도 많이 퍼부어. 그러면 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전에 뭐 만시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뭐 한 분야의 마스터가 되려면 만시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저도 그거 보고도 이해했던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그 책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만시간을 투자할 만한 그런 주변 여건이 됐다, 뭐 그것도 재능 여건 같은 얘기죠. 근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여건을 갖추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그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는 것 뿐이고, 이 사람들이 다른 여건이 있어봐야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면 어차피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은 어차피 공평하진 않다고 봐요, 저는. 누구나 뭐 단지 돈의 문제에 떠나서 타고난 재능은 다르잖아요. 뭐 특히 제가 만약에 아무리 육상 선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본들, 제가 타고난 신체 조건이 좋은 친구하고 뛰어봐야 그 사람도 정말 노력을 하고, 그럼 제가 앞서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뭐 학교에서 뭐 농구할 때나 이럴 때 저보다 정말 타고나게 운동신경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노력 열심히 해갖고 어느 한 분야를 걔보다 잘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그 친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래서 불공평한 거긴 한데, 근데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타고난 조건 자체가 다르다면, 신체적인 조건, 뭐 정신적인 조건, 뭐 두뇌의 조건, 뭐 배경 집안의 조건, 어차피 그래 이 사람은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 분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조건이 좋아. 그리고 나보다 뭔가를 나랑 똑같은 시간을 쓰면 이 사람이 더 잘해. 그럼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관둬야겠구나. 그러면 제 인생은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저보다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는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 엄청 저보다 잘하는 사람 중에 80, 90%는 저만큼 노력을 안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80, 90%는 사람들 문제는 없을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아직 바닥은 안 칠 수도 있어요, 그 분야에서. 그러면 이 사람도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근데 저는 다른 거 포기하면서까지 시간을 투자하니까 이 사람보다 실력도 높이고 지식도 많아지고 또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란 말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살면서 이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나아질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면 당연히 저보다 훨씬 잘 뛰어난데 시간까지 퍼붓는 애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보다 뛰어났지만 시간을 안 퍼붓는 사람보다 훨씬 인정받고 훨씬 잘 나갈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뭘 잘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선택은 뚜렷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도 정말 이런 얘네까지 열심히 하면 나는 망하겠구나. 에이, 그러면 관둬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열심히 할 거란 보장이 없는데 왜 거기서 포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를 봤을 때 대부분이 열심히 안 한다는 거 아는데 왜 그거를 내가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이유로 포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포기해봐야 제 인생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선택사항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나보다 천재든 말든 저는 어쨌든 달려야 돼요. 내가 살려면.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멍청하고 그러면 난 그냥 뭐라 그래, 똑똑해. 그러면 난 이 사람들 똑똑하니까 뭐 노력 안 해도 되겠지.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쟤네들은 나보다 멍청하고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니까 난 안 해도 돼, 놀아도 돼. 그러면 난 노는 순간 어느 놈들이 나보다 잘해지면은 뭐 그 사람들이 모든 자리를 꿰차서 내 자리가 없어진다거나 그럼 좀 저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 패배주의도 약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변명 같기도 해요, 어쩐 의미에선. 근데 그런 거를 어찌 보면 언론에서 되게 조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건 좀 뒤에 얘기하고. 그래서 일단 저를 봐도, 저는 처음 컴퓨터를 접한 거는 이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6학년 과정 때 처음으로 이제 뭐 8비트 컴퓨터 이런 게 생겨서 학교에서 컴퓨터실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 반마다 몇 명을 뽑아갖고 관심 있는 애들 좀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돈이 냈던 것 같진 않아요.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GW 베이직 정도로 배웠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본 게 그때였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졸라 잘하는 애였냐? 그렇지도 않아요. 갔는데 막 정말 학교에서 머리 좋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전교 1등 하는 애들. 걔네들이 컴퓨터 확실히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컴퓨터하고 막 프로그래밍 저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거 하고 있으면 얘들은 벌써 이만큼 앞서 나가 있고. 그래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야. 나도 쟤처럼 잘하고 싶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는 걔네들이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뭐를 해도. 저는 이제 걔네들 뒤에서 따라가는 중이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뭐 잘 나갔어요. 다들 뭐 나중에 얘기 들어오면은 뭐 서울대 무슨 과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컴퓨터 쪽은 간 친구 한 명 있고 아닌 친구도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간 친구보다는 제가 훨씬 컴퓨터를 잘할 수밖에 없고, 프로그래밍을 그 간 친구보다도 지금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아직 뭐 1대1 대결을 안 붙어봤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제 제가 퍼부었던 시간, 저는 진짜 프로그래밍 진짜 시간 많이 퍼부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이해는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말 그대로 그 똑똑한 사람은 뭐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고 남은 시간에 여러 가지 즐기고 살아요. 친구도 만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하고. 근데 저는 얘를 따라잡으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럼 저는 그만큼 6시간을 뭔가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친구를 못 봐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가고 싶은 데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거를 잘하고 싶냐, 아니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냐,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난 뭐 좀 더 즐겁게 노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놀고 이걸 안 하겠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와서 어느 순간에 와서 쟤네들은 그냥 똑똑하기 때문에 나보다 타고난 게 좋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하고 쟤는 나보다 훨씬 잘 나간 거고 그래서 난 쟤네들이 싫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는 한 분야에서는 당연히 얘네들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모든 거를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솔직히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봤을 때 뭐 저보다 뭐 아트 하실 때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저보다 수학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저보다 뭐 달리기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연주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글을 잘 쓰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사람을 잘 상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 하나, 나는 컴퓨터는 진짜 남보다 웬만해서는 잘한다는 거를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도 하려고 하고. 저는 제가 모자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전 그게 시기의 질투라고 생각 크게 안 나거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면 되니까라는 건데, 그 마음가짐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찾으려고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살자로 살면서 그런 거에서 이제 자기가 못 가진 거에 대한 불만을 좀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언론이 이걸 되게 조장하는 것 같다고. 되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제가 정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 세수예요. 세수가 들어오려면 경제도 돌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있지만, 가장 세금을 깔끔하게 걸 수 있는 방법은 직원한테 세금을 떼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경제활동해서 뭐 5만 불을 벌었으니까 내가 20%를 떼갈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세금을 떼는 건데, 그렇게 세금을 떼게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실업률이 낮아야 돼요. 저희 한국 실업률 되게 낮아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진짜 낮아요. 저희 지금 캐나다 실업률, 제가 있는 주가 실업률 6% 7%일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 10%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명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일 못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그러면 모든 국민이 일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주면 세금을 뗄 수가 있잖아요. 노는 것보다 낫잖아요. 놀면 제가 돈을 내줘야 되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편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억측 같긴 한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뭐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60, 70대까지 계속 일을 해줘서 세금을 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게 정부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 문화를 조장하든 뭐라든 국민들이 열심히 돈을 써주기 시작하면 경제가 일단 돌고, 그리고 걔네들 돈이 필요하니까 또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만들면 정부는 좋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를 하나를 되게 잘해서 그걸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으면 좋은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진짜 웃긴 얘기인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한국이 언론 조작도 잘 되고 여론몰이도 잘 되고, 진짜 뭐 하나 딱 뭐 민주화라고 하지만 솔직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의견만 있는 나라가 솔직히 한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보통 뭐 좌파 우파 이러기도 하고 뭐 여당 야당 그러기도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그 주장 두 개가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향에 따라, 뭐 지역에 따라, 이런 거에 따라.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근데 어느 쪽을 택해도 그런 걸 많이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 아니면은 똑똑한 사람과 안 똑똑한 사람의 격차, 잘 나가는 사람과 못 나가는 사람의 격차,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격차, 이거 되게 조장을 하고 양쪽을 좀 싫어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뭘 해도 바꿀 수가 없어라는 그런 문화 자체를 되게 이렇게 좀 조장하는 것 같아요. 여론이든 뭐 정치든. 그럼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싫어하고 싸울 뿐이고, 이건 제 잘못이야, 얘 잘못이야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뿐이고, 어차피 내 잘못 아니니까 난 할 게 없구나. 그럼 자기는 퍼져 있고, 그리고 퍼져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발전도 없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러면 다른 데 눈을 돌리죠, 사람이. 그래도 즐기면, 자기 일에 재미가 없으면 다른 거에서 즐거움을 찾는 건 맞아요.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즐거움을 찾는 거에서 또 정형화된 즐거움 찾는 거를 이렇게 틀로 찍더라고요. 한국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한국에 막 1년 2년 만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넘버원으로 꼽는 스포츠가 바뀌어. 올해는 이게 붐. 그럼 모든 거에 막 그거 하는 스포츠 뭐 센터라든가 무슨 뭐 스튜디오가 엄청 많고, 다음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음식도 그래요. 보면은 이게 떴다 그러면 이게 떴다가 내년에 저게 떴다가 이게 떴다가, 난 이게 3년 전에 이게 맛있었는데 먹으러 가려고 해도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일단 한국 사람들은 되게 통제하기가 편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없고 인생의 즐거움 찾기 위해 돈을 쓰게 조장을 하고, 소비를 하면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난 또 돈이 없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경제의 입장에서, 세금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순환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게 뭐 정책적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악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뭐 해외에 나가면은 뭐 외국 사람들은 뭐 여행도 느긋하게 다니고 뭐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즉 캐나다만 오셔도 아시지만 밴쿠버만 오셔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죠. 얘네들 왜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니냐고. 사실 한국처럼 막 브랜드 명품 사고 다니는 데도 별로 없고 대부분 옷도 그냥 진짜 막 10년 된 것도 입고 다니고 그지같이 입고 다녀요. 그리고 뭐 봉급을 기본 임금이 높으니까 그래도 한국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GDP도 한국보다 한 2배가 되고 여기가. 그래서 사람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은 한국보다 한 5배는 못 사는 나라 애들 같아요.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근데 얘네들은 그거에 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돈을 다 모아서 여행을 가.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요. 더 얘네가 풍족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도 있지, 뭐든 해야지. 여기는 물가도 싸진 않아요. 한국만큼 이게 엄청난 인구가 조그만 곳에 모여 있어서 그걸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이만큼 넓은데 인구는 한국보다 훨씬 적어. 그러면 띄엄띄엄 있으니까 사람들 소비를 뭐 조장할 만한 뭐도 없고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물가도 비싸요. 그럼 얘네들은 그런 거 안 사는 거예요. 안 사고 나는 여행 가는 게 좋아.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1년 동안 돈 모아서 여행 한번 뭐 한두 달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뭐 나는 뭐 뭐라 그럴까 마운틴 바이크 타는 게 좋다 그러면 걔는 또 마운틴 바이크 타러 다니고. 그리고 한국처럼 전 국민이 스노우보드 스키 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가 뭐 전 세계 최고의 스키장이 있는 나라긴 한데 주변 둘러보면요 한 뭐 겨울에 스노우보드 스키 타러 가는 애들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니까 뭐 나이 20대 30대 또래만 봐도. 그래서 보면서 여기는 그냥 각자의 취미가 있는 나라예요.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한쪽에 몰려가서 돈을 막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쓰기 위해 돈을 아끼고 뭐 쓰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쓰니까, 정말 좋아하는 걸 쓰니까 사람도 좀 편하게 살고 좋은 거지. 한국처럼 모든 거 다 하고 난 여행도 가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지같이 사는 나라인데 실제로는 잘 산다는 게 되게 놀랍고, 어찌 보면은 한국이 되게 겉모습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도 좀 아쉽고. 근데 이제 그 모든 뭐 소비 문화라던가 격차 가르기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뭐 좀 이런 좀 막말인데 모든 국민을, 아니 80%의 국민을, 90%의 국민을 일용노동자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날 먹고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거기서 손 놓고 있으면 저 10년, 20년 지나서 저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제 인생이 점점 암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는 달리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위험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정말 집중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절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재능이 없어. 아니면 예를 들어 저는 색약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뭐 요즘은 고치는 법도 있지만 고치는 법 없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뭐 색을 감별하는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못하는 건 있어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퍼붓는다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퍼붓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뭔가 하고 있어. 이 책이나 보고 이렇게 책 보면 뭔가 될 거야.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책, 엉뚱한 책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어 책을 보면서 난 이걸 보면은 중국어가 될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면 뭐 50년 지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책을 보면서 지금 전혀 적용 사항이 없는 그런 뭐 50년 전에 주식 투자 어떻게 했나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한다거나 뭐 어쨌든 올바른 방법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뭔가를 하고 있어 하는 그 만족감에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나아지는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뭔가를 뚜렷이하고 뭔가 확실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그냥 시간을 그냥 막무가내로 투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집중해서 뭔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도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걸 포기한다거나 뭐 잠을 좀 충분히 자서 다음날 머리가 맑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오만 가지 하면 피곤해갖고 안 하게 되니까 좀 사람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일부러 쉬고 집에서 뭐 일주일을 뒹굴거린다거나 그래도 그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면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하거나.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막연히 될 거라는 것보단, 아, 뭐, 이 정도 뭐, 3개월 하면 이 정도가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건 아니지. 이 정도의 골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이 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달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얼마큼을 했나 보면은, 뭐, 내가 생각하기엔 제가 뭐 일주일에, 아마 하루에 뭐 내가 뭐 8시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20시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양만 많으면. 근데, 한 달쯤 되는 기간을 돌아봤을 때는 대충 감이 나와요. 아, 내가 실제 해보니까, 친구하고도 이렇게 놀는 것도 좋아하고 뭐 하는 것도 좋아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한 2시간 하더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은 하루에 2시간이에요. 딴 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럼 그때 다시 보고, 아, 이거 포기하던가 아니면 내가 2시간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 그거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패턴을 보고 세워야 되는데, 그냥 언제나 의욕만 앞서서 모든 거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많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고요. 뭐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절대 할 수 없는 생각하는 게 정말 절대 할 수 없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려고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 뛰기보다는 목표도 좀 세우고 목표 중간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10살, 15살 사람들은 알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20살 되고 25살 정도까지 됐으면, 아니면 30살까지 됐으면 그건 알아야 된다고 봐요. 내가 살아온 패턴이 있고 자기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인정할 수 있고 거기서 맞는 거를 찾을 수 있을 때 자기 발전도 있고 그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노력을 들일 수도 있고, 그래야 천재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를 알아가는 걸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얘기하다 보니 또 길어졌는데, 뭐 어쨌든 그 정도. 저는 숫자가 천재를 누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언제나 믿고 살아왔고요. 증명도 해온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친구들도 몇 명씩 보고 있고, 근데 아직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다는 건 좀 아쉬워요. 네, 포프였습니다.